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연예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신 배우 오이네 씨가 되겠습니다. 오이네 씨가 우리나라의 배우고요. 사진 등을 찾아서 보시면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올해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인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인이 결혼을 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혹은 오이네 씨처럼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이네 씨가 살아계셨을 때 이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명인들은 너무 많고 오이네 씨가 사주를 꼭 분석을 받을 만큼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가 뭐 화제가 됐다든가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테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특별한 특징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주를 딱 보고 당신은 40 전에 사망할 사주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이네 씨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갖고 사주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한 4, 50명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주를 딱 보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사람이 40 이전에 사망할 사주야.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40 이전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누가 오이네 씨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일찍 사망할 사주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오이네 씨하고 똑같은 명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제 명을 채우기 힘든 사주야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그 사람이 사주 구성에 있어서 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뭐 사고수가 강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운이 아주 안 좋다든가 뭐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네 씨가 개해년 갑자월 정유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만 봤을 때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었고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3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월지 포함해서 2개가 도화살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강해요. 도화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발산하고 뽐내려는 성질. 그러면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서 뭐 노래를 부르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도화살이 강해야죠. 오이네 씨도 월지 포함해서 2개가 도화살입니다. 오이네 씨의 이 사망 사건을 보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의 사주에서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월지 포함해서 3글자가 관살입니다. 관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성운이라는 것은요,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나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일간입니다. 일간이 뭐예요? 화기운이죠. 물이 불을 끄는 거잖아요.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관살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주 명식에서 관살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이네 씨처럼 어떤 게 없어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어요. 3주만 봤을 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살이 강하면서 식상운이 없는 사주, 이런 사주가 전형적으로 건강이 약해지는 사주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뭐 암에 걸린다든가 뭐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ONS처럼 이렇게 관살이 강하면서 식상운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병에 걸린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령운까지 안 좋다. 그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사람이 성인병에 걸리는 시기가 언제예요? 보통 40대, 50대 이렇게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걸리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세계에서 40대 사망률 1위가 한국 남자라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갖고 그 고도 성장기에 40대 남자들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어요? 심장마비로 죽고 암으로 죽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사주 구성을 딱 봤을 때에는 일단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인혜 씨 같은 경우는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를 극하는 이 관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된다는 거. 이것이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살에 돌아가셨는데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영화제 같은데 이렇게 레드카펫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뽐내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런 여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남자운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자살로 추정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무슨 자살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에는 젊은 여자분이니까 이 남자 문제 같은 게 당연히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운은 어떠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 사주가 관사론잡 사주입니다. 관사론잡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인혜 씨처럼 월지 포함해서 3개가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살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유금하고 자수하고 2개가 있으면 이건 어떤 것에 해당이 되죠? 기문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기문관살. 이 기문이라는 것을 사주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기문관살이 기신운으로 작용을 할 때, 나쁜 운으로 작용할 때에는 부정적으로 보셔야죠. 지금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잖아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딱 붙어있는 이 기문관살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요. 일단 11살서부터 20살까지가 원진살, 21살서부터 30살까지가 묘유충 이런 식으로 여자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10대하고 20대의 이성운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관사론잡인데 37살까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10대하고 20대 가장 예쁘고 남자를 많이 만난 그 시기에 남자운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안 좋았다는 얘기죠. 31살에 넘어갔는데 이때는 어때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이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10대하고 20대에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운 자체는 용신운이었어요. 다만 지지충, 원진살 이런 게 되면서 이성운은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내 힘을 빼는 토기운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토기운도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용신인 목기운과 화기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은 약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지가 이제 진유 합의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지가 합의됐을 때에는 남자를 많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합의돼 갖고 이것이 용신운이 돼야 됩니다. 진유 합의돼 가지고 합의된 오행이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됐으면 참 좋았죠. 그런데 금기운이 된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올해가 경자년이란 말이에요. 올해 경자년을 보면 일단 용신인 목하고 화기운은 안 들어오고 내 힘을 빼는 금기운하고 수기운만 들어오는데 일지에 또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에서 첫 번째로 안 좋은 운이 수기운인데 관살이란 말이에요.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관살인데 1년운 같은 경우에도 경자년을 해석을 하면 위에 있는 금기운이 밑에 있는 수기운을 금생수로 생하니까 당연히 수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에서도 신사를 적용하자면 사주 원국에서 어때요? 기문관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흘러가는 1년운에서도 또 자수가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기문관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사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할 때에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항상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것은 원리 원칙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주의 원리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주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인혜 씨가 돌아가셨지만 여기에서 장점을 찾는다면 어떻겠어요? 도화살이 강하니까 연예인으로서 적합한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30대 대운은 다른 대운에 비해서 특별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40대, 50대 이렇게 지나면서 어때요? 용신인 화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중요한 것은 이 관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대운에서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때만 이 힘든 시기만 잘 극복을 했으면 오인혜 씨가 앞으로 훌륭한 배우가 되고 행복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인혜 씨하고 똑같은 사주 명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오인혜 씨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운이 똑같으니까. 그 운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앞으로 미래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인혜 씨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